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초등 합격자 차례 발표를 맡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특별함도 사실 없고 더 잘했던 것도 없고 저보다 더 잘하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자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례 발표를 통해서 이제 수험 생활과 그다음에 교육학 공부, 전공 공부, 2차 시험 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험 생활은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어떻게 잘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험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시간 관리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는 이제 상담 수련을 받고 그리고 일을 하느라 공부 시간을 따로 측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냥 일을 끝난 후에 인강을 밀리지 않고 그리고 직강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 4월에는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다음에 5월에서 7월까지는 대학원 논문 막바지 시기랑 좀 겹쳐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 후에는 이제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정도 공부를 하였지만 이건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공부를 못했던 시간들도 좀 사실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부 환경 관리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환경을 찾는 것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계속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걸 좀 많이 힘들어해서 다양한 공부 환경들을 찾고 이 환경들을 자주 변화시키고 자주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잘 나와서 되게 더운 여름방학에 조금 많이 활용을 했고, 대학 도서관은 시험이 끝난 직후랑 여름방학에 많이 한산하잖아요. 대학생들이 활용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 활용을 했고, 또 아파트 독서실은 집에 나가기 좀 귀찮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기 귀찮을 때 주로 활용을 했고, 가장 활용을 많이 했던 곳은 사실 대학교 강의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저희가 암기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암기할 걸 다 일일이 쓰면서 공부하기에는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목도 아프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말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선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쉬는 시간에 빈 강의실들 찾아다니면서 여기 앉아서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암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 좀 많이 피곤하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일어서서 공부하기 위해서도 좀 자주 활용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자신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잘 탐색을 하시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건강관리인데요.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중고등학생일 때를 좀 돌이켜보면 학교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 성적도 가장 올랐던 것 같다고 떠올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가 대단해서 합격을 했어, 나는 못할 거야가 아니라 그 많은 선배들도 합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하기는 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남의 지시에 따라서 좀 타율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공부할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점들을 좀 많이 떠올리면서 이 공부 생활을 좀 감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기 강화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내가 공부했던 양을 다 마치면 나에게 또 좀 쉴 시간과 보상을 주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 할당량을 다 채우면 밤에 신나게 웹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의 힐링 창구 마련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꼭 저녁을 먹은 후에는 한 30분 정도 동네를 돌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제가 다녔던 대학원의 학교 캠퍼스를 돌기도 하고 주변에
중랑천도 돌고, 그리고 괜히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 가면서 이제 학생들 하교하는 거나 이런 걸 좀 구경을 많이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동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논문 쓸 때도 도무지 써지지가 않을 때는 좀 초등학생들 있는 그런 학교 근처의 카페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활력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활력을 얻고 공부와 논문 작성에 동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학인데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저는 한 강사님의 인강 커리큘럼을 계속 따랐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좀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 3개를 추려봤는데요. 우선 밴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학 강사님께서 내용을 굉장히 방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뭐가 핵심인지도 모르겠어서 다양한 강사님을 듣는 친구들 넷이서 모여서 이제 하루에 한 이론씩 정리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올린 이론들까지 다 공부를 하고 밤 9시에 카톡에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나는 너가 이렇게 쓴 부분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강사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 우리 강사님은 이 부분을 아예 안 가르치셨다. 이 부분이 조금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교육학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작업이 한 달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한 4월에 끝낼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3월 말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저희 교육학 강사님이 다 줄그리고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그 후로는 저는 이 서브노트를 그냥 아예 주교재로 삼아서 계속 거기다가 추가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였고 시험 전까지도 이 교재만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술도 9월 정도 되면 저희 강사님께서는 강의가 있는 날 하루에 2편씩 논술을 작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다른 교육학 강사님의 자료도 구해서 강의가 있는 날이나 없는 날 둘 다 2편씩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한 30분 내로 좀 작성하게 연습을 했더니 그래도 실전에서도 시간 모자라지 않게 잘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공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재 활용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선배님들께서 계속 단거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전 단거나가 뭔지 몰라서 약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실까봐 사진을 준비했는데 단거나란 이렇게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추가 자료들을 축소 복사하거나 그냥 복사를 해서 오려서 붙이되 만약에 내용을 가릴 경우에 저렇게 왼쪽만 붙여서 넘겨서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권의 자료로 모든 자료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읽음으로써 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배님들이 라벨 붙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처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신 분은 그동안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모든 그 이론 파트를 다 써서 위에다 테이프를 붙이면은 잘 안 구겨지고 그다음에 되게 볼 때 예뻐가지고 책을 볼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 바로바로 이론을 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고 또 아동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건들이랑 같이 합쳤거든요. 그래서 위에 빨간색 쪽이 아동심리, 초록색 쪽이 청소년심리, 그 아래 파란색 심리학개론, 그 아래 분홍색 쪽이 학습심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틀 걸렸어요. 투자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암기카드를 만들었는데 6월까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모든 그 추가 과목을 빼고 모든 과목들을 다 꼼꼼하게 암기 카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쓰고 그 뒤에 넘기면 답이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쓸 내용이 너무 많으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아예 내용을 축소 복사해서 붙였는데 6월까지 열심히 만들고 7월부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만들지 않고 그냥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만드실 거라면 정말 외워지지 않는 거를 좀 간단하게 적으셔서 이동 시에 보시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풀 때 연두색, 두 번째 파란색,
세 번째 빨간색, 네 번째 검은색 이렇게 채점을 했고요. 그리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전공 기출 문제도 다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다 자료들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풀 때는 그냥 이렇게 가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그 전공 내용이랑 관련된 개념들까지 같이 공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왼쪽 보시면 오른쪽 아래 답 2다 이렇게 적혀 있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다 답을 아래쪽에 적어가지고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풀어서 빨리빨리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풀어도 계속 틀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 직전에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직전 일주일에 이렇게 자주 틀렸던 것만 좀 체크를 하고 가면 이거랑 비슷한 제가 헷갈려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는 틀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거는 다시 돌아가면 그대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주시는데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이렇게 바인더를 하나 사서 어차피 단면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풀어보고 그 관련된 내용을 다음 장의 뒷장인 거죠. 뒷장에다가 관련된 개념 정리하고 또 관련된 자료 붙이고 해서 이렇게 단권화 작업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풀 때도 똑같이 관련된 개념들을 확인하면서 빨리빨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트잇 활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 9월 정도 되면은 정말 봐도 또 모르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모아놓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공부할 때 그런 개념이 보일 때마다 포스트잇, 그냥 집히는 포스트잇에다가 다 정리를 해서 방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주 볼 수는 없었어서 공부가 다 끝나고 집에서 다 씻은 후에 자기 전에 그냥 한 번씩 쭉 훑고 잤더니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됐을 때 이제 점점 눈에 익고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지는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포스트잇 색깔은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터디인데요. 스터디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꼼꼼하게 보지 못했던 것도 함께 문제를 내므로써 좀 꼼꼼하게 볼 수 있고 약간 집단지성을 좀 발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들 중에 가장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개를 추려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구두 인출이에요. 구두 인출은 이제 포스트잇을 뽑아서 바로 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내와서 그 쪽지를 뽑아가지고 해당되는 번호의 문제에 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빈칸을 만들어 와서 빈칸에 돌아가면서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펴가지고 바로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구두 인출을 하면 한 번 해보면은 다음번에 이렇게 물론 다음번에 봐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외우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좀 효과적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재밌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 인증 같은 경우에도 논술 다시 쓰기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나 기출 다시 풀기 이런 거 혼자서 하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함께 같이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주시면 그래도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출 분석도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출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그 과정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공유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청킹한 자료나 아니면 남들이 다 이해 못할 수 있는 거를 나는 이해했다. 그러면 남들한테 이제 알려주면서 저도 효과적으로 외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은 스터디원들끼리는 좀 적극적으로 자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관리반이었는데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계속 관리해 주시고 또 틈틈이 질문도 받아주셔서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는데 혹시 관리반에 들지 못하셨다고 해도 자율반에 드셨어도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속한 스터디에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시험 준비인데요. 2차 시험 준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있었을 때는 별로 귀에 잘 안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그 시기가 됐을 때 교수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합격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또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뮬레이션도 아마 봐주셔서 그게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합격수기 그냥 읽어보시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초수 선생님들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뭐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모의고사 좋은 결과를 얻은 적도 있지만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상위 50% 안에도 못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정확히 상위 52.4%였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합격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기 초등에서 이제 합격자 84명 중에 그래도 3등으로 합격을 한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생기실 것 같은데, 이런 사례를 좀 떠올리시면서 결과는 끝에 가봐야 아는 거니까 절대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이제 재수, 삼수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제 주변에도 저보다 훨씬 잘하셨던 분인데 뭐 운이 좋지 않았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사실 제가 2018년 2월 공부 시작했을 때 2019년 2월 저에게 미리 예약 메일을 보내놨었어요. 왜냐면 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위로하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메일을 보내놨었는데, 거기에 저 이제 얼마 전에 열어봤죠, 그 메일을.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평창 올림픽에서 최민정 선수가 500m 달리기? 그 쇼트트랙을 했는데 손을 썼다고 억울하게, 은메달이었는데 억울하게 실격을 당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최민정 선수가 인터뷰에서 손을 써서 내가 실격을 당했으면 다음번에 추월할 때 아예 손을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15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아마 선생님들께서 작년에 다양한 억울하게일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이유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셨을지라도 올해는 꼭 그렇게 은메달에서 금메달로 된 것처럼 원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